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불통 속 평행선.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양쪽이 팽팽합니다. 네, 직접 소통보다는 양쪽 다 여론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안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윤석열 당선인 쪽도 김은혜 대변인이 5월 12일, 그러니까 취임일에 용산으로 들어가는 건 끝난 얘기로 안다라면서 그 통일동 집무실 간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네. 대립은 또 여의도로 옮겨 붙으면서 더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특히 어제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 포화가 쏟아졌거든요. 민주당 서른 의원은 이렇게 갑자기 옮기는 게 뭐가 씌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쏘아붙였고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안보 공백 같은 거 없다. 그 신구 권력이 협력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하냐 이런 좀 프레임이고요.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발목 잡기 시작했냐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까지 번진 이 갈등, 눈여겨볼 부분 어딥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이거에 고집을 하고 있나, 좀 뭐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고 있나, 요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거는 공정과 뭐 상식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를테면은 정권 내내 뭔가 브랜드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테면 지역주의 타파 뭐 이런 거를 내세워서 뭐 이렇게 많이 공감 얻었잖아요. 네. 근데 정권 내내 지역주의 타파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만 뭐 가져갈 수는 없죠.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 정부마다 각자의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네. 이를테면은 예를 들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은 당연히 문민정부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뭐 외환위기 극복, 그 이후에 뭐 참여정부, 그래서 실용정부, 이명박의 실용정부.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고민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재인의 안티테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 폐지하겠다, 여가부 폐지하겠다, 뭐 이런 거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거 뭐 폐지하겠다, 아니면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 정부가 했던 거에 반대로는 이제 기능을 하는데, 윤석열이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의 그 브랜드가 브랜드는? 뭐냐, 그거를 이제 소통으로 잡은 거니까 용산 시대 소통으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정권 교체라는 기치를 걸고 갔으니까 안티테제처럼 존재하던 것을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는 주 브랜드가 필요한데 그것을 소통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부나 뭐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앞에 정부가 예를 들면 구중궁궐에 있었다, 불통이었다, 뭐 기자회견도 안 했다 그러면서 나는 새로운 거를 열겠다라는 거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스텝이 꼬였다. 이를테면 소통을 하려고 좀 불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지적도 나오고, 그러면서 국민 여론도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제가 또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가요. 네. 뭐 이거 말고는 이렇게 그 초반에 마땅히 치고 나갈 의지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내부에서도 얘기를 좀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바로 보이는 게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가 있고, 어제 그 2차 추경을 또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네네. 요거는 사실 국민의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본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씩 준다, 그 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 50조 원을 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민주당 172석 민주당이랑 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자칫하다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전국의 주도권을 좀 뺏길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있을 거고, 더구나 또 이걸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경으로 손실보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우려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이탈 우려도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있을 거고, 반면에 청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결단으로 가능은 한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당선인 측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고, 문 대통령 측 입장, 이제 청와대 측 입장에서는 안보 공백 우려,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이게 우리 책임 아니겠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누가 더 이게 좀 뭐 손해라면 손해인 거예요.
어떻게 국민이 보세요? 손해죠. 뭐 네, 제일, 네. 제일 큰 손해는 국민일 지금 것이고. 불안하고 뭔가 지금 정권 시작도 안 됐는데 그 정권 말기인데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어제 지금 박수현 수석이 아마 방송만 5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김은혜 대변인님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요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목 잡고 있다 저기서 청와대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전 프레임점이 심각한데 이게 조금 만나서 지금 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각자가 대국민 메시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양쪽이 좀 서로 만나서 메시지를 주고받으셔라. 협의를 해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완전히 이게 지금 닫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예를 예.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이를테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중장 출신이에요. 2달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서욱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뭐 빠르면은 최소 2달은 걸린다라고 했으면은 이 2달이라는 게 일종의 컨센서스잖아요.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잖아요. 그러면은 2달을 이를테면은 보장을 해주고 5월 10일에 뭐 고집을 하지 않고 윤 당선인 측은 그러면은 이미 통이동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로그는 빨리 해서 2달 정도 걸리는 거를 최대한 좁게 뭐 빨리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조금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서로 고집만 부리고 지금 뭐 누가 잘했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지금. 덧붙여서 단계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앞에 어쨌든 어제 그 김준 대표 말씀하셨듯이 인사 문제가 사실 이제 물밑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양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감사원, 감사위원 2명, 그 중앙선관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까지 네. 4자리가 지금 그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임기 말에 비는 자리 4자리. 예. 누가 임명할 것이냐? 당선인 쪽에서는 사전에 우리랑 좀 협의를 해달라.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걸 우리가 다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좀 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듭을 좀 하나씩 풀어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건 기본이고 네. 물러나는 대통령과 또 새로 들어오는 당선인 양쪽의 정치적 부담이 그렇지 않으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여서 잠시 후에 당선인의 뭐 최측근 핵심 측근 뭐 이렇게 불리는 예. 분이죠. 권성동 의원 인터뷰합니다. 얘기를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2부에서는 또 민주당 중진 의견도 들어보기로 하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누적 확진 1,000만 명. 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0만 명이 됐습니까?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저녁 9시까지만 해도 한 47만 명이 나왔거든요. 자정까지 합하면 50만 명 넘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대로만 봐도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 한 1,040만 명 이렇게 돌파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한 20%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최근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정부도 방역 조치를 확 풀면서 이렇게 폭증한 건데요. 이게 100만 명이 됐던 게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지난 한 2월 6일이었거든요. 네. 코로나가 처음 들어오고 한 100만 명 돌파하는 데까지 2년이 이렇게 걸렸던 건데 그 이후에 지금 2달도 안 돼서 거기서 10배 가까이가 뛰었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정부랑 전문가들이 정점이라고 예측했던 게 어제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좀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 찍고 나면 감소세로 돌아서는 게 대부분 외국의 경향이었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 20% 정도가 감염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꺾인다. 근데 그 꺾이는 게 그 속도로 꺾이는 게 아니라 아주 완만하게 꺾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를테면 35만 명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갑자기 이를테면 10만 명으로 떨어지냐 그런 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30만 명, 28만 명, 25만 명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나라 케이스 보면 인구의 20%가 감염되고 나면 그다음 꺾였어요. 그럼 그리고 우리도 네. 1,000만 명이니까 거의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우주 그 고려대 구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지금 확진이 됐지만 검사 안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 될 거다. 아, 확진이 됐는데 무증상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 안 받고 넘어간 사람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단기간에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코로나 확진에서 사망 난 사람이 5,787명이거든요. 한 달 만에.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 2년 3개월 동안 13,000명 죽었어요. 야.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44%가 지금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갑자기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도 이 화장장이 부족할 정도라고 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이 엄청 심각해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13일 기준으로 3일장을 치른 그게 예. 상가가 5.7%밖에 안 됩니다. 다 4일장, 5일장. 4일장, 5일장에서 뭐 길면 7일장까지 화장터가 지금 화장이 밀려 있어요. 그 정도로. 와.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은 심각을 해가지고 어저께 지금 정부에서는 네. 이를테면 원래 화장터는
하루에 한 그 기당 5번만 돌리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걸 7번으로 지금 늘리고 수도권은 이미 늘려놨는데 전국을 다 그렇게 늘렸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좀 짧은 시간에 너무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방역 당국이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보다 중요한 게 위중증자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가, 사망자 수는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래서 뭐 확진자 수는 앞으로 당분간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병원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통상 사망자 규모가 정점에서 한 3, 4주 정도는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병상이나 치료제 또 위중증 관리 각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